어머님께서 또 마이크 벗어도 된다고 배려해 주셔서 숨 안 차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이제 제가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좀 집중이 되는데요. 하나는 아이랑 소통하고 싶다. 네, 소통. 두 번째는 사춘기 자녀들 통제하고 싶다. 통제와 소통. 또 뭐 형제간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엄마가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으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또 부모의 올바른 자세, 네, 이유 없이 짜증낸다, 이런 것들 많이 주셨는데 이것들을 좀 할 시간을 가지려면 부지런히 좀 소통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가 이런 아이가 이제 왔어요. 상담에 아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을 이불로 덮었대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시잖아요. 네. 어머니들 보통 아기를 이불로 덮으면 어떻게 하죠? 혼내시죠? 네, 깜짝 놀라고. 그럼 안 돼. 아기 숨 못 쉬잖아. 아기잖아. 너 언니잖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 아이가, 근데 아이가 표정이 어때? 엄마 미안해. 이런 표정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아기를 계속 덮는 거예요. 이불로. 그럼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도 좀 컸는데 8세 정도 컸는데 계속 이불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아이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아이를 만났어요. 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제가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동생이 태어났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슈. 제가 잠시만요. 똑같은 거 제가 여러 개.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이슈, 사건,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선생님 있잖아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제 조금 컸어요. 아기 때는 이쁘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크니까 아기가 자꾸 이렇게 뭘 가져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자기 장난감을 그 장난감에 침을 묻혔대요. 네, 자기 장난감에. 그리고 자기 그 애착 이불에 그것도 막 아기가 자꾸 끌어당기고 침을 묻힌대요. 그래서 싫대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만 혼낸대요. 그죠? 끄덕끄덕 하시네요. 자,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자각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아이랑 대화를 좀 해봤어요. 먼저 아까 궁금할 때도 너를 정말 이해하고 싶어 하는 태도로 있잖아 예은아 이런 아까 동생이 태어났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동생한테 이불을 덮은 거야? 선생님 궁금해. 있잖아요 여기 있죠. 있잖아요 하면서 사건을 아이가 쫙 설명 어머니보다 더 자세하게 해줬어요. 있잖아요 아기가 내가 아끼는 장난감에 침 묻히고요 뭐 이불에도 침 묻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 다음에 센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거죠. 센스는. 보고 들은 거. 아기가 내 장난감에 침 묻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 나쁘죠. 귀여울 땐 귀엽지만. 그리고 맨날 저는 배고플 때 막 울면 엄마는 뛰어가고 얘는 말해도 엄마가 안 뛰어오는데 기다려 애기 먼저 하고 이러는데 애기는 조금만 삐 하면 엄마 뛰어가고 우리 애기 또 엄마가 애기가 뭐 어떻게 엄마가 뛰어가고 그러니까 애기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떼쓰는 거예요. 아기는. 그런데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내 물건까지 침을 묻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원투를 물어봤어요. 그래 생각부터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애기는 떼만 쓰고 떼쟁이다. 그치? 떼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귀엽긴 하지. 웃을 때는 귀엽지만 자 그리고 나서 느끼는 감정 쟤 뭐야? 자, 왜냐면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에 의하면 첫 번째 아이는 자기가 둘째가 태어남과 동시에 폐위된 왕이 돼요. 위치가. 자기가 왕이었다가 폐위가 되는 거죠. 그것도 서러운데 새로운 왕이 생긴 거예요. 그 왕이 보니까 맨날 울으면 엄마 아빠 뛰어가고 자다가도 울고 배고프면 울고
뭐 똥 싸놓고도 울고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귀엽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귀엽긴 하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래, 충분히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또 느끼는 감정. 그럼 너는 그러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동생한테 원하는 게 뭐야? 계속 그렇게 입을 덮고 네 장난감 못 쓰게 하고 그럼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는 이제 따지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로는요. 내가 동생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동생한테 장난감도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친분 찾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본인이 혼난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좀 다르시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해요? 아기가 이불을 덮었어요. 큰애가. 네, 자, 이 아이가 아까 처음에는 아이가 이불 덮었잖아요. 쟤 왜 저래? 그죠? 자, 이제 아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대화하실 거예요, 아이랑? 내가 너를 이해하고야 말 거야. 네 마음을 알고 싶은데, 엄마 궁금한데, 너를 이해하고 싶은데, 네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해. 네, 넘어가면서 할게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을 조금 유보하시고요. 처음에는 큰일 났죠. 혼나야죠. 바로 말씀하셨어요. 혼나야죠. 이불 덮었어요. 어떡하죠? 혼나야죠. 네, 아이가 이불 덮었어요. 어떻게 하죠? 5분 전에 어머님들은 아이가 이불을 덮었어요. 동생이 이불을 덮었어요. 어떡하죠? 혼나야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아기가 동생한테 이불을 덮었대요. 몇 차례. 어머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자, 어떻게 하죠, 우리? 네? 처음에는 혼내고. 강의를 듣고 보니? 왜 그랬냐? 대화를 할 것 같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쪽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죠? 이불을 덮었대요, 동생을. 어떻게 하실 거죠? 좀 다르죠? 네. 이제 어머님들이 뭐가 달라졌냐면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태도. 아이를 아까 제가 엄마 눈에 비친 내 모습. 그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엄청 잘못한 아이인 거예요. 큰일 날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점점 더 엄마는 동생 편이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요. 엄마 얘가 내 이불에 내 장난감에 침 묻혔다니까? 안 들리시죠? 애기니까 그렇지. 네가 이해해야지. 그죠? 근데 지난번에도 묻혔는데 크면 안 그럴 거야. 그죠? 엄마 미워.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 내 마음도 몰라요. 엄마 내 마음 알아요? 왜 나는 양보만 해야 돼요? 왜요? 팽이된 왕이니까. 예전에는 내가 왕이어서 너무나 이쁨 받고 나밖에 할머니 집에 가면 우리 예원이 왔어 이런데 지금 가면 동생 이름 부른다면서요. 예준이 왔어 이런데요. 네. 그런데 사실 근데 어머님들도 되게 귀여우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그거 이해가 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두 번째 할 일은 조금 더 얘기해봐봐. 엄마 조금 더 듣고 싶어. 이렇게 계속 말하게 하세요. 중간에 엄마 가로채지 마시고. 잠깐 제가 아까 판단의 유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칼 로저스 판단을 유보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좀 더 얘기해봐. 엄마 그래서 어쩐 줄 알아? 좀 더 얘기해봐. 아동이 자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각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좀 심했나? 생각해보니까 좀 이렇게. 그러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계속 아이가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약해주세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엄마가 잘 들었어? 맞아. 그거야.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인정해주고. 종료 선언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너무 짧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종료 선언은 아이가 엄마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말이야.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상대방이 다 들었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신 거예요.
엄마 내가 말하는 거 바로 그거야. 엄마 제대로 들었어. 엄마 내 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네. 엄마랑은 대화가 돼. 그거거든요. 이런 게 잘 안 되면 막히거나 왜곡되거나 아이들이 행동으로 말하게 되죠. 행동. 그럼 또 우리 어머님도 행동에 민감하시잖아요. 너 왜 그런 행동했어? 그죠? 너 왜 입을 덮었어? 엄마 내가 엄마한테 애기가 자꾸 침 묻힌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신경 안 썼잖아. 그죠? 그럼 행동. 덮고 나면 그때서 엄마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님들이 행동을 유발시키고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시켜요. 사실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해요. 심한 말을. 네. 그래도 준비해온 거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판단을 유보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문제가 발생하면 판단을 유보한다. 네, 어머니는 바로 판단하시잖아요. 이거. 네, 판단을 유보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지? 무슨 일이야? 궁금한 태도. 너 뭐야 이거? 이미 판단하고 너 혹시 잘못한 거 제대로 똑바로 얘기해. 취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지? 두 번째, 우리 아이들 그 문장제 문제 풀 때 문제를 잘 읽어. 문제 안에 답이 있잖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해요. 뭐가 문제인지. 아까 떼쓰고 뒹굴죠?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너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줘서 지금 떼쓰는 거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야. 그럼 뭔데? 자, 세 번째, 기대. 아까 제가 좌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아기가 침을 묻혀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디에서 좌절했냐면 엄마가 괜찮아, 아기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안 보여, 네가 이해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근데 이 아이는 짜증나거든요. 내 장난감에 침을 묻히면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가 좌절된 기대로 확인하고 엄마가 내 편이 들어줄 줄 알았어요. 뗐지 언니 거 이렇게 하면 언니가 장난감 안 빌려주지. 언니가 너 크면 장난감 빌려줄 건데 이렇게 뭔가 말해줬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좌절됐었을 때 아이는 서운하고 서럽고 그랬죠. 그럴 수 있죠. 아까 시댁에 갔었을 때 내가 뭔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뭔가 기대가 있었겠죠.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 기대가 좌절되니까 불편해지신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기대가 없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를 다른 말로 제가 want라고 쓰기도 했어요. want, 기대. 이 기대의 반대말은 좌절된 기대.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행동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데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한다. 뭔가 하나씩 나오죠? 그래서 자녀의 행동을 이해할 때도 거의 비슷해요.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 제가 아까 감정, 행동, 사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그랬냐면,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엄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근데요, 너무 신기하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정말 어머님들이 원하는 정답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 혼자 놀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너 잘할 수 있어, 그거예요. 자, 남편이 내 편에서 나를 공감해주면 내가 시댁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서 할 건데 내가 힘든 거 알아주고 당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편에 서주고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요 정도 할 거야. 자, 시어머니랑 나 단절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잘 지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똑같아요.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나를 이해 안 해주잖아. 나만 손해보라고 하잖아. 그죠?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 내 생각을 들어주질 않잖아. 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의 행동은 수줍음으로, 자신 없음으로, 산만함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자, 그럼 어머님들이 또 데리고 오시죠. 우리 아이가 샤이해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요. 우리 아이가 ADHD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이런 거. 네.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서죠. 정서. 우리의 정서에는 행복, 놀람, 두려움, 분노, 혐오, 슬픔, 경멸, 이런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죠. 제가 빨리빨리 해서 그렇긴 한데, 이 정서 중에서 우리가 분노, 혐오, 경멸, 두려움, 놀람, 자, 이런 정서들을 어머님들이 표현할 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자,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유발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죠. 작게는 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문제까지 있게. 그때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보는 엄마의 눈에 비친 자기, 엄마가 놀라서 보느냐, 쟤 뭐야? 두려워서 보느냐, 너 도대체 화가 나서 보느냐, 쟤는 언니도 아니야, 쟤는 도둑질했어, 훔쳤어, 도둑질이야, 경멸을 하느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정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아까 이 정서가 어떤 그런데 감정을 좀 숨기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일일이 다 그래요? 정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을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의미를 말해주고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고 정서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서는 생존, 욕구 충족, 안정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을 하죠. 그죠? 엄마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아기가 크면 그래, 아기가 아직 어려서 그랬네. 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네가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엄마랑 너도 아기 때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다 했어요. 자, 이제 아기 오줌 쌌으니까 기저귀 하나 갖다 줄래? 네, 엄마. 하고 뛰어서 갖고 오잖아요. 또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이뻐요. 자, 그래서 자기가 해소가 되면 이것이 에너지. 분노도 사실은 에너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정서는 아까 제가 감정, 사고 앞에 감정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사고에 따라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너무 많이 설명하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왜 안 사랑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폭력적이거나 반항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죠. 이때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갖죠. 그러면 이 행동을 계속 엄마 아빠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문제 행동이 아닌 바람직한 행동으로 관심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을 유도해야 한다. 네. 문제 행동을 적절히 무시하고 바람직한 행동. 그러니까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를 계속 지적하기보다는 잘했을 때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신혼 때요. 애기 어렸을 때 계란 프라이 할 때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팍팍 뿌렸거든요. 그래서 딱 계란 프라이 먹으면 소금 확 씹히는 거예요. 저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소금을 바꾸는데 어느 날 제가 소금을 이렇게 엄청 잘 뿌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 중에 한 명 오늘 계란 프라이 최고야. 그때 제가 이제 소금을 신경 써서 뿌리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근데 우리는 뭐죠? 또 소금 그렇게 했어? 너 또 숙제 안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숙제를 하려고 연필을 드는 순간 그때가 칭찬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이 저 칭찬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숙제하네. 그렇게 안 되고요. 엄마 계란프라이 최고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12개월 때 아이가 한 발짝 걸어올 때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와, 엄마 너무 행복해. 조금만 더. 엄마 너무 오늘 기분 좋은 짱인데. 그렇게 하세요. 촉진하시는 겁니다. 행동. 촉진. 저 계란 프라이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요리에 좀 무성의했잖아요. 그 뒤로부터 제가 소금을 사랑받고 싶어요. 아이들이. 사례. 나도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이고 싶어요. 이거예요. 주제예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와요.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라는 욕심 많은 아이들, 좌절하는 아이들. 그리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머니도 이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행동 중에 잘하는 것을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칭찬. 어머니도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잘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칭찬해요. 저는 안 믿어요. 대충 하세요. 대충. 대충 하세요. 그리고 설득할 때 칭찬하세요. 설득할 때. 살짝 칭찬 한마디 하고 그리고 설득하는데 1대9. 9분 설득하고 한 번 칭찬해요. 근데 저한테 계란 프라이 잘했네.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호흡을 부릴 때는 계속 연습을 해요. 아 됐어. 그죠?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즐기고 싶어요. 모험을 즐겨. 엄마 위험해. 통제. 아까 통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안 돼. 하지 마. 절대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체육 시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물어봐야 돼. 너 체육 시간에 안 했다면서. 그죠? 체육 시간에 안 나가요, 얘가. 너 아프지도 않은데 안 나갔다면서. 그러지 말고 운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생각, 감정, 원트. 진짜 얘가 원하는 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이런 거. 옷을 얇게 입고 와서 그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맥락적이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둘러대는 것 같잖아요. 혼날까봐 그래요. 안전해야 해요. 안전하다면 다 얘기해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안전해야 해요. 남편께서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하면서 내가 오늘 저녁 맛있는 거 살게. 우리 오늘 애들 어머니한테 맡기고 데이트하자. 그리고 나가셨어요. 근데 딱 앉아, 너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어? 나왔는데 또 빨리 걷는다. 자, 우리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네, 그럼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데이트하고 싶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느껴요? 안 느껴요. 자,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는 안전 관계에도 안전해야 해요. 안전. 자, 그래서 어머님들 솔, 파, 미. 우리 아이들 이름 있죠. 이름을 한번 누구한테 뭔가 지적질하고 싶어요.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문제 행동을 말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야 부르시죠.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예원아. 네. 이번에는 3번 부를게요. 예원아, 눈을 보고. 예원아, 너 거기 앉아봐. 이렇게 하잖아요. 예원아, 30초 치고, 예원아, 거기 앉아봐. 엄마 할 얘기 있어. 이렇게 3번을 부르면 솔파 미로 내려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각자 아이들 이름을 3번을 부릅니다. 30초를 쉬면서 예원아, 시작. 예원아. 좀 내려오죠. 자, 미 톤으로 아이들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미 있잖아.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 있어.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아이 메시지. 너 그거 했지 말고 엄마가 볼 때는 이런 거를 봤는데 아이 메시지. 네. 자, 솔, 파, 미. 자, 솔 이상 넘어가면 공격당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방어하게 돼요. 그래서 몰라? 아니? 이렇게. 그래서 눈을 보고 3번. 그리고 너 앉아봐. 얘기 좀 하게. 자, 얘기를 한다라는 거 건강한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사람만 있죠. 아이는 안 듣고 싶죠. 근데 너 거기 앉아. 지시 명령. 쉬죠. 예. 원래 정상적이라면 엄마 너한테 할 얘기 있는데 잠깐 앉아볼래? 이렇게 요청해야죠. 요청. 지금 엄마랑 대화 좀 할 수 있어? 엄마 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알았어. 엄마 얘기해봐. 자, 아동이 경청할 수 있도록 먼저 시간을 주는 거죠. 엄마 너 그거 좀 저녁 먹고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괜찮아? 응 엄마. 무슨 얘기인데? 이때 얘기하셔야 돼요. 있잖아. 너 아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너무 궁금해. 너 똑바로 말해. 아니에요? 너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아니에요. 엄마는 그 사건이 너무 궁금해. 좀 더 얘기해줘봐. 더 듣고 싶어. 아, 그랬던 거야? 그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 네 마음은 어땠어? 너 뭘 원했어? 네가 원하는 건 뭐였어?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엄마 그래. 그래서 아이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의 실수도 이야기할 수.
무엇이든지 소통할 수 있어야 해요. 아까 그 성교육도 나왔어요. 자, 성교육은 비밀이 유지되면 어려워지죠. 무엇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엄마, 내가 이거 받았어. 엄마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가장 좋은 상담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이 친구, 그 다음에 2위가 부모. 부모 중에서 85%는 엄마, 15%는 아빠. 어머니도 훌륭하시죠? 85%. 그러니까 많은 수치에서 85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친구예요. 그 다음이 부모인데 그 부모님들 중에서 엄마가 85%. 메라비온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엄마들이 말로만 알았어, 이해했어, 그러네, 이거 말고 온 표정과 태도와 아까 그 목소리 톤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언어로 전달되는 부분은 4%에서 6%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 메라비온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배우셔가지고 알아요. 그랬구나, 그랬어? 근데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잖아, 자기야, 오늘 어머님이 오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이거 청소가 이게 뭐냐? 너 맨날 한국어 그런 데만 다니고 청소는 안 하냐? 나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여보.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나 차 한잔 하고 싶었는데, 진짜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오셔가지고 왜 그래? 나 너무 나 부지런한데 나 게으른 여자 취급받고 나 정말 미치겠어. 이때 남편이 공감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 당신 너무 속상했겠다. 근데 자기야, 생각해봐. 어머님이 1년에 몇 번 오셔? 자, 우리 공감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이해했어. 근데 너 숙제 안 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이에요. 공감 아니에요. 네. 그죠?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아셨죠? 어머님들이 공감 많이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하셔야 돼요. 아까 종료 선언 나올 때까지. 엄마, 내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거야. 자기가 엄마랑 차 한잔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괜히 와가지고 이런 데 만지고 당신 좀 쪽팔리고 그랬겠네. 맞아, 바로 그거야. 난 너무 창피하다고. 내가 엄마한테 당분간 나는 자기가 가장 소중해. 자기가 행복한 게 최고야. 내가 당분간 어머니 좀 오시지 말라고 말할 테니까 안심해. 그러면 이때 자기조절 능력이 되는 거죠. 아니야, 어머니 뭐 자주 안 오시는데 내가 오시면 잘할 수 있어. 근데 어머님들이 막 밖에서 자기조절을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몇 번 오셔? 1년에 분기에 4번, 1번, 4번밖에 더 돼? 그 정도 이해해야지. 자, 나는 자기조절이 안 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내가 자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가뭄이 되면 논이 이렇게 쫙 갈라지거든요. 그때 물을 부으면 한없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공감해 주시라고 말씀드려요. 차오르게. 그죠? 지금 이제 2, 3분 안에 끝내고 경청.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경청을 잘했다라는 것은 종료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청의 태도. 이제 몇 가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너를 꼭 이해하고 싶어. 우리 이거죠. 이런 거 너를 꼭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겉으로만 아니에요. 너 이해하고 싶어. 근데 어머니 몇 번 오셔? 이거 아닙니다. 네. 적극적인 경청의 태도. 그 다음에 재진술. 재진술도 아까 제가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이렇게 해서 이랬단 말이지. 맞아, 엄마 그거야. 엄마 제대로 이해하네. 이 재진술이 굉장히 힘이 커요. 미러링이라고도 말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공감. 네.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좀 받을게요. 아까 적어주신 거 제가 적어주신 거 보고 할까요? 손 드셔서 하실래요?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어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손 들어주시죠. 그럼 적은 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는 2학년인데 네. 아이가 이제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더 세게 나간다거나 네. 혼을 낸다거나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부드럽게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그 부드럽게 하면 아이가 조금 순해지겠거나 아니면 저랑 좀 소통을 하겠거나 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세지는 거예요 아이가. 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2학년 아이고요. 남자아이인가요? 여자. 여자아이고요. 자, 처음에는 부드럽게 반항심이 있어서 이제 부드럽게 됐더니 아이가 더 세졌다는 거죠? 네, 더 세게. 오히려 혼낼 때보다 더 세게 나와요. 네. 혼낼 때부터. 첫 번째 우리 아이는요. 굉장히 영특한 아이예요. 네, 왜냐하면 엄마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영특하고 눈치가 빠르죠. 네, 눈치 빠르고 영특한 아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가 세게 했을 때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태도를 바꾸셨단 말이죠. 부드럽게. 그죠? 그랬는데도 안 된 거죠?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더 세게 나오죠? 아이가 더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힘겨루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겨루기. 힘겨루기. 그리고 부드럽게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좀 공감을 하는 척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공감하는 척. 이걸 아이가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아이가 알았어요. 너무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깜찍한 아이예요. 네, 공감하는 척. 네. 자, 공감 10%하고 나머지 90%는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한 공감을 하신 거예요. 소금 이렇게 뿌려. 알았지? 아, 소금 잘했어. 소금이란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야. 아, 됐어. 시끄러.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감하는 척. 아, 직시하고 인식해 주셔서 감사해요. 훌륭하네요. 네. 지금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어머니 박수 한번. 정말. 너무. 어머니도 되게 진솔하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 또 질문. 네. 중학교 2학년인데요. 네. 그 말투가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계속 쏘냐고 질문을 하면 네. 이게 원래 자기 말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조금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항상 동생들한테도 그냥 동생이 실수를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그냥 왜 마음대로 가져갔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왜 가져갔는지 부드럽게 물어봐 줄 수 있는데 내가 사춘기여서 처음에는 그렇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사춘기가 다 이게 용납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도 1학년 때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네. 여전히 조금 말투가 좀 그래요.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네네네. 여자 아닌가요? 네네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고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고 말투가 이렇게 톡톡 쏘고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네, 제 느낌은 그런데 네. 본인은 그게 원래 자기 말투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거 내 말투야 이렇게 하고 동생들한테도 굉장히 네, 유독 동생들한테 좀 심해요. 네. 동생들한테 심하게 하고 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설명을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죠? 네네네. 사춘기라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네. 사춘기라고 해서 용납되는 건 아니야.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다 너처럼 말투를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사춘기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진 않아. 네.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 거를 I want로 한번 바꿔봐주세요. 제가 I statement, I message로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원하시죠 아이한테? 자, 3번 부르시고요. 누구야? 야, 엄마는 잠깐 대화 요청하기. 엄마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아? 지금 사춘기. 네네. 엄마가 떡볶이 해놨는데 먹으면서 잠깐 얘기하지. 그리고 지금 얘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분에서 24시간 이내로 시간을 잡으시면 돼요. 지금 싫어. 이러면 그럼 저녁 먹고 괜찮아? 이따가 뭐 학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어머님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가 내 얘기 좀 경청해 줄 수 있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필요하죠. 그거 네, 자, I want로 엄마가 원하는 게 뭐죠? 자, 누구야? 그 다음에 엄마가 엄마는 너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는 별론데? 그러면 너가 나 엄마가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거든. 그러면 마음에 좀 엄마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면 엄마에게 얘기를 해줘. 나 그냥 엄마랑 말하기 싫어. 화가 바쁘단 말이야. 엄마 뭔 얘기인데 그래? 나 지금 바빠. 예쁘게 얘기를 해줄 수 없겠니? 나 최대한 예쁘게 하는 건데.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5, 6, 7살 때는 가능한데요. 2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머님은 이것만 가지고 네가 그거 하는 거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자, 어머님이 제가 계속 이런 나쁜 예를 들어요. 어머님도 이해를 해서 어머님이 설거지를 막 화가 나서 거칠게 하고 계시는데 남편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 그래 닦겠다 닦게 설거지를 제대로 하라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아빠들도 공부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2거든요. 아버님 여기로 가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설거지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이리 와봐. 왜 그래? 있잖아. 오늘 무슨 일 있는 줄 알아? 하면서 오늘 낮에 어머니 오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한 거 뭐냐면 그냥 어머니랑 간단하게 차 한잔 하고 헤어지면 그리고 학부모 모임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좌절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태도. 아, 그랬었구나. 어머니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설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또 설거지 계속 거기만 포인트로 되어 있으면 어머님이 설거지는 이제 잠잠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데 가서 또 이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 이면에는 나의 인지, 사고, 감정, 나의 좌절된 기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맥락적으로 내가 너를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고 너를 도와주고 싶고 너를 채워주고 싶어라는 태도. 어렵죠. 태도가 아까 뭐였죠? 엄마가 원하는 것은 네가 멋진 언니가 되는 거야. 동생들이 좋아하는 언니. 그러려면 조금은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좋겠어. 전부 다 아이 메시지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얘기하면 모두 다 yes, okay 해야 합니까? 네. 자, yes, 알았어. 이럴 수도 있고 no, 싫어. 이럴 수도 있고 엄마 좀 노력해볼게. 내가 좀 그랬네.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얘기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들어요. 70% 이상. 들려도 행동 변화는 좀 느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럴 때 더 애정이 필요하다는 신호거든요. 제가 아까 그 갈라진 논에 그러면서 떡볶이도 사주고 용돈도 더 주고 그죠? 갈라진 논에 물을 나는 다 부었는데 안 올라와요. 왜? 피 파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말 애정 어린 아까 우리 공부했던 공감, 경청, 반영. 그러니까 남편이 진심으로 애정 어리게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했어요. 그때 어머니 내가 오시면 신경 써서 할게. 청소도 좀 미리 해야겠네. 이렇게 스스로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덜 공감받았고 내 생각을 엄마가 잘 못 알아주고 이런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아이는 소통하고 싶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소통이에요. 아이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마 좀 맨날 동생들만 챙기고 나는 왜 안 챙겨? 나 사춘기잖아. 이 말일 수도 있어요. 나 더 관심 필요하거든. 엄마 애기 어리다고 맨날 초등학교만 가지. 이 말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거죠? 제가 좀 코칭해 드릴 거예요. 자, 되게 가셨어요? 이제 누구야?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엄마랑
좀만 기다려. 나 지금 좀 바쁘니까 이따가 저녁 먹고. 들어줄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해줘. 좋겠어요. 그것 좀 별로예요. 그럼 뭔가 부담을 주거든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네가 준비되면 그때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이따 그럼 저녁에 엄마랑 잠깐 만나? 오늘 엄마 떡볶이 만들어 놓을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잘 이해 안 되시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러세요. 첫 아이죠? 네, 첫째. 네. 근데 밑에 동생이 둘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많이 쌓였었던 게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화를 해서 나오는 거. 동생이랑 터울이 좀 지나요. 2살씩. 2살씩. 그랬으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막 치고 올라오고. 그죠? 내 장난감에 침 묻히고.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때 엄마가 네가 언니잖아. 이랬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래. 저도 그랬어요. 네. 그게 지금 올라오는 게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 행동을 할 때가 가장 애정을 필요로 하는 타이밍이고 가장 소통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렇죠? 네. 내가 그랬을 때 나를 경청해주고 존중해주고 내 감정을 무조건 if 컨디션이 아닌 네가 예쁘게 말하면 내가 너를 잘해줄 거고 동생들한테 틱틱거리면 난 너 이해가 안 돼. 너 내 딸이지만 좀 별로야. 그거 말고 if 컨디션 말고 네가 짜증난데도 엄마는 널 사랑하고 그죠? 네가 친절한 아이여도 엄마는 사랑해. 근데 엄마가 원하는 건 네가 정말 멋진 언니, 좋은 언니가 됐으면 좋겠거든. 아이들이 이 아이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언니 거. 이거 언니 거야? 엄마도 좀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엄마가 노력할 일은 없을까? 괜찮으세요?